그럼 이제 이 가정법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가정법은 말 그대로 가정을 했다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이러면 어떨까? 뭐뭐 한다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하는 게 가정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카리나라면 맞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 가정법이야. 그래서 뭐뭐 하면이니까 우리가 보통 if를 써서 가정법을 표현하죠. 맞아요. 그 밑에 예문 한번 보세요. If you dance in class, 네가 수업 시간에 춤을 추면은 나 너 좋은 거 줄게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럼 얘도 if를 썼으니까 가정법이죠. 얘는 가정법이 아닙니다. 얘는 가정법이 아니야. 왜 아니냐면은 얘는 춤을 추는 거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됐죠?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실현 불가능한 일을 가정한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조건을 건 거예요. 조건. 춤을 추는 그 조건을 만족시키면은 좋은 걸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if를 썼다고 해서 무조건 가정법인 게 아니라 이렇게 실현 가능한 거를 말할 때는 이건 그냥 우리가 조건을 걸었다라고 해서 조건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조건문이랑 가정법은 달라야 되잖아. 맞죠? 그래서 그 다르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 시제를 이제 바꾸는 거야. 그래서 시제를 다 하나씩 과거로 땡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dance라는 이 동사, 사실은 현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동사를 이렇게 과거형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If I were you. 그죠? 내가 너라면.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었던 will 같은 이런 조동사 있지. 조동사도 과거 동사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제 실현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가정을 한 거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이름만 가정법 과거야. 이 과거라는 애는 if절의 시제 이 과거 동사의 이름을 가져와서 if절의 동사의 시제가 과거니까 가정법 과거다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럼 뜻은 어떤 의미가 되는 거야? 한다면이야? 했다면이야? 그렇지, 한다면이에요. 다만 실현 불가능한 일, 알겠죠? 뭐뭐 한다면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if I were you, 내가 너라면 해석해보면 내가 너라면 나는 그 기회를 잡을 텐데 라는 뜻이 되는 거야. 내가 너였다면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공식 한번 적어볼게요. if 주어 과거 동사. 여기 과거 동사를 쓰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라는 이름이 붙은 거야. 그렇죠? if 주어 과거 동사. 그런데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는 비동사일 때는 was를 쓰지 않고 무조건 이제 were를 쓴다 이렇게 하죠. 그렇죠? 한 다음에 주절에 주어를 쓰고 조동사도 will 그대로 쓰지 않고 would를 쓰잖아. 맞죠? 그런 것처럼 조동사의 과거형을 써줘야 돼. 조동사 과거형. 조동사 과거형은 would, should, could, might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어요. 조동사 뒤에는 당연히 뭘 써야 돼요? 동사 원형을 써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가정법 과거가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가정법 과거 완료야. 그럼 뭐야? 과거에서 과거 완료가 됐잖아요. 맞죠? 한 시제 더 과거로 땡긴 거죠. 그래서 모든 게 더 한 시제씩 모든 게 다 한 시제씩 다 과거로 땡겨지는 거야. 그러면 뜻은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한다면이 아니라 그렇죠. 맞죠? 뭐뭐 했다면 할 텐데가 아니라 뭐뭐 했을 텐데. 동사의 시제도 한 시제씩 다 과거로 땡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정법 과거에서는 if절의 시제가 과거였죠. 그럼 이번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if절의 동사의 시제가 과거 완료야. 그래서 had, pp 형태를 따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주절에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을 썼었는데 과거 완료에서는 조동사의 과거형을 한 번 더 과거로 땡겨줘야 돼. 한 번 더 과거로 땡겨주려면은 조동사의 과거형에다가 뒤에 have pp를 붙여주면 됩니다. 조동사의 과거형 뒤에다가 have pp를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조동사 과거형 플러스 have pp 이렇게 하면은 조동사의 과거형을 한 번 더 과거로 땡기게 됩니다. 그럼 이거 해석 한번 적어보세요. 어떤 뜻이 되는 거야? 내가 그때 이제 후회하는 거네. 내가 그때 춤을 췄다면
그 기회를 받았을 때 춤을 췄다면 과거로 맞죠? 췄다면 그는 나와 사랑에 빠졌을 텐데 내 매력에 빠져갖고 사랑에 빠졌을 텐데 이렇게 말해요. 됐죠? 공식 우리 한번 적어보면 if 쓰고 주어 쓰고 과거 완료 모양 had pp 쓰고 그 다음에 주절에 주어 쓴 다음에 조동사 과거형 쓴 다음에 한 번 더 뒤로 당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렇죠. 뒤에 have pp까지 붙여줘야 돼요. have pp. 그래서 여기까지를 완벽하게 좀 외워줘야 돼. 먼저 이제 이것만 딱 외우면 진짜 끝나거든. 그래서 이거를 완벽하게 외운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거를 보세요. 그 다음 3번은 혼합 가정법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섞은 거야. 뭐를 섞었겠어? 당연히 1번, 2번 섞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얘는 어떤 뜻이 되는 거냐면 과거에 내가 한다면이겠어? 했다면이겠어? 당연히 과거에 뭐뭐 했다면 현재, 지금 뭐뭐 할 텐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정법 두 개를 섞은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봐. 당연히 과거에 뭐뭐 했다면 이 부분은 if를 쓰는 부분이죠. 맞죠? 이 부분은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쓸까? 과거를 쓸까? 그렇죠. 맞죠?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겠죠. 뒤에 지금 뭐뭐일 텐데 라고 하는 부분은 주절은 가정법 그렇죠. 과거의 공식을 따라서 쓰겠죠.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문제로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은 항상 자, 이제 봐봐. had pp 한번 체크해보자. 여기는 그럼 과거 사실의 반대로 가정을 한 거네. 그 기회를 잡았다면 잡는다면 아니라 잡았다면이야. 됐죠? 뒤에 봐봐. now 항상 자 이런 부사어가 있어야 돼요. 이 뒤에 주절은 현재의 반대를 가정한다라는 단서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야. 됐지? 이런 now나 뭐 today, 오늘날 이런 말이 없으면은 절대 혼합 가정법을 문제로 낼 수는 없어요. 내기는 어려워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단서가 있으면은 혼합 가정법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된다. 그래서 내가 여기 그 기회를 잡았다면 앞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로 썼지만 뒤에는 now가 있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로 써야 되는 거죠. 그럼 이 빈칸에 뭘 써야 될까요? 그렇죠. 맞아요. would 쓸게요. would 한 다음에 일 텐데 하면 되니까 비동사 쓰면 되겠네. 맞지? would be my boyfriend now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해석은 내가 그 기회를 잡았다면 받아들였다면 지금 그는 내 남자친구일 텐데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공식 if 주어 쓰고 가정법 과거 완료를 앞에 써줘야 되니까 had pp 맞죠? had pp 쓰고 그렇지만 주절에는 주절에는 주어 쓰고 would, should, could, might 조동사의 과거형 쓴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준다. 그러면은 앞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 뒤에는 가정법 과거. 그래서 혼합 가정법이 된다. 그 다음 이번에는 if를 생략하면 가정법에서 if를 생략하면 어떻게 문장이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if를 생략하면은 적어봐. 주어 동사를 도치시킨다 이게. 도치시킨다는 게 그냥 자리를 바꾼다는 거예요. 맞지? 그래서 if를 생략하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If I were you가 그렇죠. Were I you 이렇게 되는 거. Were I you. 이게 이상하네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괜찮다. 됐죠? if가 생략돼서 내가 너라면 이란 뜻이 돼요. 그 다음 밑에는 if 생략하면은 you랑 had 자리만 바꾸면 돼요. Had you been there. 그래서 모양 이상해 보인다. 그게 아니라 괜찮다는 거야. 됐죠? 너가 거기에 있었다면 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5번 이것도 시험에 진짜 잘 나옵니다. 맞죠? 뭐뭐가 없다면 또는 뭐뭐가 없었다면 이거 한번 볼게요. 그래서 if를 써가지고 뭐뭐가 없다면을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 비동사에 있다 없다라는 뜻이 있잖아. 맞죠? 그래서 이때 were를 쓰면 이건 뭐예요? 가정법 과거예요? 과거 완료예요? 그렇죠. 가정법 과거지 과거. 그러니까 얘는 없다면이 없었다면이야. 그러면 현재 사실의 반대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뭐가 없다면이야. 뭐뭐가 없다면.
A라고 적혀있으니까 A가 없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A가 없다면 우리 위에서 배운 것처럼 if 생략하면 모양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were it not for A. 그래서 이거 계속 읽어가지고 익숙하게 만들어서 그냥 이 모양이 바로 이제 떠오르게 익숙해지게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알겠죠? 그 이 밑에 건 이제 퀴즈예요. 해석이 나와 있잖아. A가 없었다면 이번에는. 그러니까 A가 없다면은 if it were not for A 였어요. 맞죠? 그럼 A가 없었다면은 뭘까? 이 가정법 과거를 뭘로 바꾸면 되겠어? 과거 완료로 바꾸면 되겠죠. 맞아요?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 한번 적어보세요. 답은 if it had pp 맞죠? had been이잖아. 근데 not은 사이에 들어가야 돼. had not been for A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if it had not been for A 이렇게 하면은 A가 없었다면 이런 뜻이 되는 거야. if 생략하면 어떻게 되냐? if 생략하면 it이랑 had 자리가 바뀌겠죠. 그래서 had it not been for A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얘도 계속 익숙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얘네는 이렇게 if 이런 주어랑 동사가 있는 절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이 절로 표현하지 않고 그냥 전치사로 뭐가 없으면 바로 쓸 수 있는 표현이 두 개가 있어. 우리가 다 아는 without이랑 before 있어. before. 그래서 얘네는 동사가 필요 없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바로 뒤에 이렇게 A를 써주면 되겠죠. without A, before A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 한번 볼게요. 밑에 간단하게. 밑에 보면은 자, 내 알람이 없다면인지 없었다면인지, 그렇죠? 그럼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뭘 보고 판단해야 되지? 그렇죠. 뒤에를 보고 판단하면 돼요. 뒤에 보니까 would oversleep이잖아. 난 매일매일 늦잠을 잘 텐데 못 일어날 텐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would oversleep이라는 거는 가정법 과거를 따른 거기 때문에 앞에도 가정법 과거로 이렇게 통일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내 알람이 없다면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럼 내 알람이 없다면 어떻게 적어야 돼? 그렇죠. If it were not for my alarm 이렇게 하겠죠. if 생략하면 were it not for my alarm 이렇게 되죠. 전치사 표현은 전치사 표현 맞죠? without my alarm 또는 before my alarm 이렇게. 뒤에는 뭐 똑같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단 말이야. without your advice 네 조언이 없다면인지 없었다면인지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야. 맞지? 한 다음에 if로 시작하는 절로 바꾸세요. 이렇게.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얘도 당연히 뒤에를 보고 판단하면 되겠죠. 뒤에 보니까 would have made.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의 공식을 따랐죠. 맞아요. 그럼 얘도 네 조언이 없다면이 아니라 그렇죠. 네 조언이 없었다면이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if로 바꾸면은 if it 뭐였지? 그렇지. had not been for your advice. 자, 네 조언이 없었다면. if 생략하면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had it not been for your advice.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가정법 기본적인 것은 다 배웠어요. 끝!